국회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3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국회의원 회관하고 본청하고 이어지는 그 지하 1층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 어떤 본청에 있는 그 본회의장을 단전을 시키기 위해서면 2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하의 다른 쪽에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의도가 없다는 거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굉장히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아마 계엄군들은 지하 1층의 전기 배전함을 저희 분전함을 내림으로써 전체 전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층별로 30여 개의 분전함이 있는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저 행위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저 행위가 만약에 지하 1층이 아닌 지상 2층에서 또 5분 후가 아닌 5분 전에 있었다면 지금의 이 비상계제 해제 의결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백한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는 저 그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의 단전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다만 이게 다행히 5분 상간으로 먼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좀 다행이었다. 아니었으면 계엄 해제 못할 뻔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부터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단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오전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서 민주당이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곽정근 전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공포탄을 쏴야 되냐, 테이저건을 쏴야 되냐, 내부 전기를 끊어야 하냐, 이거는 증인이 생각한 거죠. 질문을 하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제 생각을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를 했다.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공익 제보자, 신고자라고 해서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김현태 단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시받았다고 하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보면 그 국회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3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국회의원 회관하고 본청하고 이어지는 그 지하 1층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 어떤 본청에 있는 그 본회의장을 단전을 시키기 위해서면 2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하의 다른 쪽에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의도가 없다는 거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굉장히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이거는 사실 검찰 조사에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이
끄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재탕, 삼탕, 소위 말해서 곰탕까지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본질과 상관없다. 2층에 전기를 단전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이 계엄 해제 결의문을 통과를 못 시키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지하 1층 한 걸 갖고 여기랑 연관을 짓는 거냐. 재탕, 삼탕, 곰탕 끓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이 계엄군의 투입 목적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계엄군을 투입했을 때 계엄군의 투입 목적이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끌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단전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707 특임단장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직후에 저 지하 1층에 전기를 끄는 거 아닙니까? 아마 계엄군들은 지하 1층에 전기 배전함을 저희 분전함을 내림으로써 전체의 전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층별로 30여 개의 분전함이 있는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저 행위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저 행위가 만약에 지하 1층이 아닌 지상 2층에서 또 5분 전 후가 아닌 5분 전에 있었다면 지금의 이 비상계제 해제 의결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백한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는 저 그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아전 인수식의 해석이고 이것에 대한 명백한 호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이 분전함에 가서 전기를 차단한 김현태 이 707 특임단장, 특임단 차원에서 이 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특임단장의 얘기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을 지금 이 얘기를 인용을 해서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잠깐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김현태 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봤죠. 근데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라고 해서 갔다.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로 갔다.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논란 속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150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 개인이 잘못 이 지시를 오해해서 지시를 내린 거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테이저건 네. 관련해서 그리고 테이저건하고 그다음에 공포탄 사용 건의를 계엄 사령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전기라도 끊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본인이 그 판단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시 없이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좌불안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좀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당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대세는 기울어졌다.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의원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라. 우리가 삼성전자 부사장에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워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현장에서 원칙대로 하는 부분에 있으면 하면 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지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어떻게 입장을 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회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선정적인 얘기를 너무 쏟아냈습니다. 도끼를 사용해서라도 문을 부숴라도 사람들을 네. 끌어내라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도끼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이분이 공소장에는 또 본인이 도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 아무 없는 무도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쏟아낸 말에 대해서 자기도 좌충우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워딩이 불안정하다고 저희는 보이니까 김현태 단장 국회에서 저희가 여야 합의된 증인이기 때문에 부르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불러서 좀 밝히시면 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이미 입 밖으로 꺼내놓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려는 차원의 이 작업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회유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시거든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측, 그러니까 그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 당시 12월 3일 밤에 국회 본청에 두 부대가 출동을 하죠. 특전사, 거기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가고 네. 또 수방사에서 간 사람 중에는 조성현 수방사 이 경비단장이 갑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길치 않은 증언이 뭐냐? 본청 내에서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끄집어내는 것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전기라도 끊으라라는 그런 곽종근 그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그대로 김현태 단장이 이행한 겁니다. 이런 지금 명확한 증거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라 이 특임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거다.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하듯 허위 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인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공소장에도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이 괜히 안 담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게 공소장에 없다는 이유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없을까요? 아니면 공소장을 쓸 당시에는 이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후자, 사실상 이 어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